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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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지나가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꿈의 오네이로이죠. 꿈의 그림자 오네이로이 리뷰 영상인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캐릭터 디자인이 굉장히 몽환적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A급 오네이로이는 잠옷을 입었다 이 느낌인데, 이번엔 조금 진화해서 좀 더 몽환적인 디자인을 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올림포스 어둠 원거리 에너지용의 모디파이어 SS 기준 약 24,000 정도 됩니다. 스킬 볼게요. 자, 일반 공격 어둠 속성 피해를 주고 에너지를 획득한다. 이 스킬, 자, 스킬은 파생 스킬 기쁜 꿈으로 대체된다. 여기서 파생 스킬이라는 게 예를 들면 1스킬 한번 눌렀잖아요. 그럼 또 이어서 1스킬을 추가로 누를 수 있는 개념을 파생 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은 1스킬을 2번 누르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어둠 속성 피해를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2스킬 백야의 꿈, 이것도 1스킬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이것도 2스킬 쓰고 또 한 번 누르면 되는 개념이에요. 달콤한 꿈 포인트에 따라서 획득하는 공격력 효과가 추가로 증가한다. 이거는 공격력 효과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3스킬, 이거 이제 1스킬과 2스킬을 썼을 때 추가적으로 같이 약간 해서 3스킬을 더 추가로 쓰는 건데, 이따가 튜토리얼에서 그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꿈 같은 경우는 소모한 포인트에 따라서 상황 포인트의 악몽을 획득하고 자신의 공격력 효과를 획득한다. 또 에너지 획득,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와 공격력 효과 획득이라고 하는 거죠. 필살기 볼게요. 몽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데미지를 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돌입하는데, 그게 바로 몽상이라는 거예요. 전체 아군의 어둠 속성 피해가 증가한다. 대놓고 어둠 속성의 서포터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죠, 필살기가. 자신의 에너지가 가득 찼을 때 에너지 최대치와 같은 에너지를 소모하면 몽상 숙면을 획득한다. 몽상 숙면, 전체 아군의 어둠 속성 공격 명중 시 어둠 속성 저항 감소를 부여하고 속성 피해를 준다. 몽상 상태일 경우, 필살기 쓰자마자의 상태죠. 우광문에서의 각성이 꿈에 깰 무렵에도 대체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 3스킬이 원래 좀 약간 살짝 톡톡 치는 일반 스킬이었다면은 몽상 상태, 필살기 썼을 때는 3스킬이 변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데미지를 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꿈에서 깰 무렵을 하면은 파몽을 발동하고 몽상 상태를 종료하며 피해를 준다.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몽상 상태 지속 시간 동안 전체 아군의 어둠 속성 공격이 적군을 명중한 횟수에 따라 자신이 추가로 고정한 적군에게 어둠 속성 피해를 준다. 필살기, 그래서 상태에서, 그러니까 몽상 상태죠. 이 상태에서 겁나 그냥 패다가 다시 누르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연기 필살기 볼게요. 자, 이건 똑같이 하데스가 신능 50 획득하고, 여기 특징은 그냥 전체 아군 크리티컬 확률과 크리티컬 피해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어쨌든 써야죠. 좋죠. 크리티컬 확률과 피해가 들어가면은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웨폰 볼게요. 이번에는 서포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용 평타를 뽑았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거르는데 서포터들 같은 경우에는 전용 평타가 스킬 한두 개가 더 추가된 느낌이라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일단은 어둠 속성에 있어서는 오네이로이가 거의 필수다. 필수입니다. 자, 효과 볼까요? 크리티컬 확률이 54% 증가. 야, 그냥 꼈는데 크리티컬 확률이 올라간대요. 사기죠? 자, 몽상 상태 진입 시 필살기 썼을 때죠. 자신의 크리티컬 확률이 100% 이상이면은 아군의 크리티컬 피해가 54% 증가한다. 그래서 얘는 그 일반 스킬 속성 셀 있잖아요. 그걸 크리티컬 확률을 어쨌든 다 주긴 줘야 돼요. 무리해서라도. 데미지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얘는 크리티컬 확률을 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데스의 딜이 올라가요. 뭐 하데스뿐만 아니라 전체 아군의 딜이 올라간다, 이런 게 얘기죠. 그래서 몽상 상태 종료가 되고 파몽 짓기 횟수가 최대 50 증가하고, 파몽 발동마다 어둠 속성 아군 1명당 이번에 추가한 피해 짓기 횟수가 60회 증가한다. 신격 무한몽상 꿈의 형상이 공격력 버프 효과 발동 시 어둠 속성 아군의 수량에 따라서 추가 횟수를 발동한다. 그러니까 어둠 속성 아군으로 다 껴야지 추가 횟수 발동률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하데스나 오네이로이 제외한 나머지 한 칸,
거기에 어둠 속성 넣어야 되는데 일단 넣을 애가 없어요. 나중에 자크 아누비스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걔가 또 동조화 되면은 굉장히 또 좋아지니까 그때 아마 같이 조합해서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인 볼게요. 자, 승자의 노래랑 꿈의 문. 승자의 노래 이미 봤던 거니까 새로운 각인 한번 볼게요. 꿈의 문. 어둠 속성 공격 명중 시 전체 아군의 어둠 속성 피해가 10% 증가. 대놓고 서포터 각인이죠. 8초가 지속이 되고 여러 개의 각인 효과가 중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명만 끼면 됩니다. 적군에게 어둠 속성 저항 감소 부여 시 전체 아군의 어둠 속성 공격 명중 순간 크리티컬 확률 증가하고 12초 지속. 이런 경우는 16초마다 한 번씩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희가 육성 한번 들어가가지고 인챈트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얘는 크리티컬 확률 위주로 올리면 됩니다. 제가 스킬 피해가 지금 8레벨 찍어버렸는데 이거 수정할 생각이에요. 크리티컬 확률 위주로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전용 평타 꼈을 때의 효과이기 때문에 크리티컬 확률이 굉장히 중요해서 전용 평타 낀 분들은 무조건 요거 각인 스킬 세팅을 크리티컬 확률 위주로 올리시길 바랄게요. 전이 보겠습니다. 전이는 근데 항상 똑같이 1, 2 같은 경우에는 강화인자 원거리, 그 다음에 뭐 심판관, 초영자 둘 중 하나, 3, 4 같은 경우에는 소환자의 역장 1과 또 돌연변이 자기장 끼셔도 좋고요. 얘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비슷해요. 얘는 그리고 필살기 피해, 연기 필살기 데미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끼셔도 좋고 아니면 3스킬 레벨 올리셔도 좋습니다. 이게 전면 에어백이라고 해서 다 가지고 있는 출전시 에너지, 출전시 신능 이거 있잖아요. 이건 초반 일회성이 좋지 지속 싸움에선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초반 스퍼트가 살짝 늦는다 뿐이지 그닥 효과는 뭔지 모르겠어서 지속적으로 좀 오래 싸워서 딜을 더 많이 넣어야 된다 하면은 이거 말고 얘 같은 경우는 연계 필살기 그리고 3스킬 레벨 같은 거 올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신격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이 노란색을 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 이 효과 보면은 몽상 필살기 상태 진입 시 자신의 크리티컬 확률이 5% 감소하고 전체 아군 공격력이 40% 증가. 이게 썼을 때 확률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크리티컬 확률이 높여야 아까 전에 전용 평타 효과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얘는 무조건 크리티컬 확률에 올인하면 됩니다. 다른 신격도 한번 볼까요? 파란색 몽상 상태, 필살기 상태인 경우에 우광문에서의 박성 발동 간격이 3초로 변경. 더 이상 악몽 포인트에 따라서 에너지 획득하지 않는다. 더 이상 소모한 달콤한 꿈 포인트에 따라서 공격력 증가 횟수를 획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무조건 서포터예요. 딜러는 아니고 이미 하데스가 어둠 속성 계열의 넘버원 딜러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볼 필요는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노란색 써라 이 얘기거든요. 빨간색도 살짝 볼게요. 악몽 포인트에 따라서 전체 아군의 크리티컬 확률이 증가, 달콤한 꿈 포인트에 따라서 전체 크리티컬 피해 증가, 자신 또는 아군이 몽상 숙면 효과 발동 시 자신이 또는 아군에게 어둠성 피해 증가를 부여한다. 자신 또는 아군에게 크리티컬 발동 후 자신의 에너지를 1을 획득하고 몽상 상태일 경우, 필살기 상태일 경우 에너지가 최대치가 1 감소한다. 0.2초당 최대 1회 발동.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노란색 끼세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튜토리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들어갔고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회피죠. 짠. 단순 절대 공간. 그 다음에 2스킬. 2스킬. 그 다음에 파생 1스킬. 2스킬. 그냥 2스킬. 그 다음에 파생 2스킬. 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쉽습니다. 2스킬, 파생 1스킬, 그냥 3스킬.
2스킬, 파생 2스킬, 3스킬 2번. 자, 이게 몽상 상태, 필살기. 지금 몽상 상태고 2스킬 쓰고 3스킬로 데미지. 네. 자, 한번 일단은 디자인 좀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어이고. 그렇군요. 멈추는 모션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사라락 느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일단은 아까 한 거대로 해볼게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 쉽게 이해하시면은 1스킬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3스킬을 한 번 쓴다. 자, 2스킬은 숫자 2니까 네. 2스킬 쓰고 2, 3 이거를 2번. 2스킬은 그냥 3스킬을 2번 쓴다 생각하시면 되고 2스킬은 그냥 3스킬을 한 번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살기, 몽상 상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스킬을 쓰고 마무리. 이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할 필요 없고 필살기 상태에서는 딜을 최대한 많이 넣다가 그냥 3스킬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 끝이에요. 그리고 일단 뭐 임팩트 보면은 딜이 굉장히 센 느낌이 납니다. 뭔가 딜이 센 느낌이 나요. 네, 터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딜러한 느낌이 나는데 얘는 딜이 뭐 당연히 오메가 찍으면 좀 세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스킬 세팅이 서포터이기 때문에 네, 딜은 그렇게 하데스만큼 나오진 않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와 조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何も考えず私の言うことだけを聞いていればいいわ。 자, 일단은 조합 부분에 들어왔는데 네, 일단은 뭐 3 올림포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최강의 딜량이 나오고요. 네, 뭐 두말할 게 없죠. 일단은 뭐 헬라 같은 경우에는 보장된 서포터이기 때문에 뭐 두말할 게 없고 오네라이 같은 경우에도 비단 어둠 속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범용성 있는 서포터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군 전체의 딜량을 올려주는 버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크리티컬 확률에 몰빵을 해야 돼서 특히나 전용 평터 그리고 SS를 찍었을 때는 전용 평터가 있으면 좋고 전용 평터가 있다고 하면은 크리티컬 확률은 필수고 그건 이제 스킬 시작 하실 때 꼭 그렇게 크리티컬 확률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아, 조합이 근데 일단은 이렇게밖에 못할 것 같고 일단 어둠 속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딜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키웠을 것 같은데 바스테트 얘가 일단 어둠 속성 현재 있는 것 중에는 좀 어울리기가 좀 괜찮은 친구 중 하나고요. 아니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자크 아누비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크 아누비스도 곧 동조화가 아마 될 거라서 얘도 키우신 분들 SS에다 전용 평트 있으신 분들은 동조화까지 해서 어둠 속성의 어떤 강력한 조합을 만드셔도 되고 굳이 근데 지금 당장에 얘를 맞출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셀레네라는 캐릭터가 나오면은 이렇게 괴물 조합이 완성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이 두 명만 해가지고 조합 편하게 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좋은 애가 나오니까 굳이 여기 나머지 한 명을 지금 당장 뭐로 채워야 되지? 이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닐 플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네가이 할게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스킬 쓰고 2스킬 그 다음에 파생 3 2스킬 쓰고 2스킬 파생 그 다음에 3 계속 반복하다 필살기 쓸 때까지 하시면 돼요. 1스킬 2스킬 와우 터지는 거 보세요. 딜러가 있어요. 들어오면 3스킬 3스킬 순서대로 1스킬 쓰고 파생 1스킬 3 한번 그 다음에 2스킬 쓰고 파생 2스킬 3 9번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잠시 있죠?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2스킬 한번 1스킬 한번 3 한번 2스킬 하고 파생 쓰고 3 9번 3 9번 2스킬 쓰고 1스킬 쓰고 3 한번 자 몽상 상태 2스킬 쓰고 몽상 상태까지는 계속 이렇게 쭉 있다가 저거 다 달았을 때 이제 데미지를
오 임팩트가 너무 좋아요. 네. 임팩트가 괴랄합니다. 확실히 네 쉽진 않네요. 혼자 하는 건 쉽지가 않아. AI가 도와줘. 여러분들 그 플레이 하실 때 나중에 얘는 직접 하기에는 컨트롤이 또 귀찮을 거예요. 우리 늙은 아저씨들. 그럼 이제 심심할 때는 직접 컨트롤이 좋은데 나중에 또 이게 숙제가 되니까 얘는 AI가 또 좋거든요. 나중에 AI로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내고 자, 다음은 3인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그냥 아까 똑같이 했던 거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조합 나중에 하실 때는 직접 하데스를 하세요. 그래야지 딜이 좋습니다. AI 하데스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 하는 것보다는 딜량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연기 필살기 못 쓰고 끝날 수도 있겠는데. 역시 공조 하데스 너무 세졌어. 근데 연기 필살기는 봐야 돼. 죽지마. 자, 필살기. 와우. 아주 임팩트 있어요. 사망. 한번 딜량 보겠습니다. 오야. 역시 공주와 하데스. AI라고 해서 무시할 게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꿍의 오네이로이죠. 네, 봤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항상 에테르 게이저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뭐 농량, 그다음에 또 누구 능광, 그다음에 또 누구 있지 사쿠라 등등 해서 서포터인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속성별 서포터는 굉장히 중요해서 기본적으로 SS 그러니까 그냥 잘 쓸 거면은 조합 맞춰 쓸 거면은 SS에다가 전염평터 하나 뽑아드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효과가 가장 좋은 건 능광은 당연히 전부 다 찍어버리면은 뭐 두말할 거 없이 올라운더기 때문에 좋고 헤라 같은 경우에도 네, 두말할 거 없이 전염평터 다 찍으면 좋습니다. 근데 오네이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성 전체도 다 이제 좋긴 한데 일단 어둠 속성 한정이기 때문에 명함까지 일단 뽑는 게 효율이 가장 좋고요. 없는 거랑 있는 거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엔 저도 네, 참지 못하고 SS와 전용평타를 뽑았습니다. 저번에 사자 세크메트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SS를 너무 안 나와가지고 못 찍었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딜러나 서포터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SS랑 전용평타 하나씩 이렇게 주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이제 명함만 하고 전용평타도 안 뽑는데 장난감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하게 속성별로 쓸 애들은 기본 SS, 이게 2번 뽑는 거죠. 2번에다가 전용평타 1개씩 있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일단 오네이로의 평가, 딜 버프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서포터, 네, 굉장히 좋은 서포터. 하지만 서포터 특징, 본인이 직접 조정하는 거는 귀찮을 수가 있다.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외워서 하면 당연히 편하긴 한데 나중엔 손가락이 또 귀찮아져요. 숙제같이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데스 해가지고 직접 딜 넣는 거를 추천드리고, 얘는 뭐 단점은 없습니다. 네, 단점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크리티컬 확률 꼭 챙겨야 됩니다. 얘는 전원평터 끼는 순간부터 크리티컬 확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특히나 노란색 신격했을 때 크리티컬 확률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딜을 올리는 대신에 크리티컬 확률이 낮아져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티컬 확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100번 말한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해요. 자, 결론 좋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신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